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보시니까 197페이지 기본서 제6절 재산세 부가징수입니다. 별표 3개 하시고 먼저 과세기준일과 납기에서 과세기준일인데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는데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과세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게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표준 등등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재산세는 이때 납세무가 추상소 성립하고요. 항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언제부터 그럼 또 과세기준일로부터 또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인데 요거 시험에서는 또 작년에도 그렇고 7월 1일로 바꿔서 나와요. 7월 1일 아니고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고 납기요.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데 별표시 해놓고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매년 9월 달이 됐는데도 재산세 납기도 못 외우고 있으면 시험장 갈 준비가 안 된 분이다 제가 얘기하는데 반드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아래 선박항공기는 7월 16일, 31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건축물 선박항공기. 주택은요, 근데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주택은 부가징수할세액, 해당 연도 부가징수할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요.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그런데 매년 9월 달에 되면 시군구청으로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답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여름에 재산세를 냈는데 거기서 왜 또 보냈냐고 항의 전화가 오면은 공무원이 이제 선생님 댁에서 올해 1년에 납부하실 세금을 거기 고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분의 1은 7월 달에 그 다음에 나머지 분의 1을 이번 9월 달에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내주면 또 막 성질 낸답니다. 아니 귀찮게 뭐하러 두 번 보내냐. 우리 집은 한 번씩 보내라고 하면서 또 화내고 그런다고 하는데 하여튼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부담을 서민들의 납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징수합니다. 다만 거기 단 해당 연도에 부과할세액이요. 쭉 미치입니다. 20만 원 이하일 때는요. 조례로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 안 되는데 두 번 나눠 징수하면 얼마 안 되는 거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최근에 20만 원 이하일 때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9월 달 아니고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가 아닌가 보다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잘 들어보세요. 토지분 재산세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세액이 17만 원인 경우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 X야. 이거 시험에 두 번 나왔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항상 토지를 말하는지 건축물 말하는지 주택을 말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재산세, 종부세 문제 풀 때는. 그래서 토지분이니까 20만 원 이하더라도 토지는 부자들이니까 무조건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한 번의 징수예요. 20만 원 이하더라도 9월 달에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3번 수시부가 봅니다.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임의 부과한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고요. 넘어갑니다. 198페이지 납세지입니다. 지방세는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라고 했죠? 물건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오느냐?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아닙니다.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아닙니다. 토지 소재지입니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라는 것만 잘 아시면 되고 선박항공기는 그냥 참고입니다. 이거 주소지로는 예외되어 있지만 참고고요. 징수 방법 봅니다. 보통 징수요.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한다.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 즉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데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재산세는 원칙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지만
납세무자가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이 올해 여름에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여보 우리 집 재산세는 올해부터 내가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한 징수입니다. 2번 납세고지서 발급이요.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 주택 선반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액중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밑줄입니다.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시험에 또 최근에 나왔었어요. 자, 납기 개시 전까지 아니고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급합니다.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도 나중에 그래요.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죠. 예. 그 다음에 병기되는 조세와 부가세인데 1. 지역자원시설세와 병기세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라고 되어 있는데 특정 부동산을 지우고 뭐라고 고쳐놓냐면 세목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 올해 소방분으로 고칩니다. 자,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그래서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이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다. 밑줄장입니다. 포인트는 특정 자원분이나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꿔요. 아니고 재산세 나오면 친구, 물납 분할법 안 따라다니지 항상 재산세 따라다니는 친구 누구라고 그랬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얘는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고 보통징수로 징수됩니다. 그럴 때 둘 다 납세 고지서 발부되는데 같은 무렵에 납기가 같은데 재산세 고지서 따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따로 보내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자, 만드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이렇게 병기할 수 있습니다.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되는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특정 자원분 및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다고 바꿔요. 아니고 뭐다? 소방분.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봅니다. 재산세 부가세요. 재산세 납세무자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요. 법에 정해진 부가세인데 재산세액의 20%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세로서 재산세와 함께 부과합니다. 그래서 옆에다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재진이에요. 사람 이름으로.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산세액의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는 사람 이름으로 외웁니다.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웠잖아요. 조세총론에서. 재산세는 재진이. 소액징수면제,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죠. 밑줄입니다.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있잖아요. 요거는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는 지금은 이제 요게 자, 어떻게 되냐면 개정이 돼가지고 자, 요게 하여튼 좌우지간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위탁자고.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 요런 규정이 신설이 됐는데 올해. 하여튼 이 위탁자가 세금을 못 낸다, 다른 재산으로. 그러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런 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요건 지금 보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200페이지 봅니다. 200페이지 세부담 상한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규정인데요. 세부담 상한은 아까 얘기했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자, 그래서 못 넘게 하는데 바로 그냥 201페이지 바로 핵심 포인트 있죠. 요거 별표시 해놓고 요 핵심 포인트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보겠습니다. 바로 201페이지를 보세요. 토지 건축물은요. 전년도에 비해서 150%를 못 넘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공시가격 관계없어요. 3억이든 6억이든 하여튼 토지 건축물은 부자다 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전년도 세액 150%를 못 넘게 하는데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만약에 10만 원이 부과됐어요.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어요. 자, 재산세 부과할 때 지자체장은 얼마만 부과하겠어요?
15만 원만. 전년도세 10만 원에 150%니까 15만 원을 납부할세고 그래서 부가오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도 올해 얼마만 징수한다? 1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은 근데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어요. 공시가격 3억 원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는 110%, 전년도 세계. 그 다음에 6억 초과면 130%예요. 150%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공시가 6억 초과한 주택도 몇 프로다? 130%라는 거. 150%를 바꿔요,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고.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150%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부담 상환이 뭔지 말뜻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눈에 익혀두시고 갑니다. 그럼 까먹더라도 계속 반복해 드릴게요. 나중에 종부세랑 비교해서. 그리고 실력 체크 계산 사례 문제는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는 읽어보는 거예요. 양가로 1번이요.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에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꼭 요즘 같은 세상에 종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재산세는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양가로 2번 재산세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과세대장으로 구분해서 작성한다. 뭐 이런 건 읽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과세대장이 있기 때문에 대장과세하는 조세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02페이지 소유권 변동 등의 신고입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예요.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냐? 과세 기준일로부터입니다.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그 소재지 관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를 갖춰서 신고해야 한다. 자, 어떤 경우에 신고해 줘야 되느냐? 동그라미 1번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다.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공사한테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등등 뭐 상속이 개시된 재산일 때는 주된 상속자가 이게 상속 개시된 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고 이게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묘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게 실제는 종중재산이다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까 배웠어요. 갑과 을이 납세무자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만약에 2021년 5월 31일 날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했습니다.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 누가 되냐 판단할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니까 공부상으로는 소유자가 매도인 갑인데 실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재산세 납세무자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서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예요. 사유 발생일이 아니에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공사한테. 그러면 신고를 했어요. 공무원이 딱 보니까 잔금 아직 등기 안 됐지만 5월 30일에 잔금 치렀네. 6월 1일 이제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인 을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근데 이런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잔금 언제 치른 거 몰라. 그럼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까. 그랬죠?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인데 권리변동 등의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아까 예외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신고는요. 2번을 봅니다. 직권조사.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2번 직권조사 찾으셨습니까?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 없는 경우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어떤 얘기냐면 저를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또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신고는 안 하더라도요 이 공부상 소유자가 이거 과세일부터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안 하더라도요 공부상 소유자한테 가산세 제재는 없어요. 이런 신고는 지금 어떤 신고냐면요 여기 신고는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지자체장이 이런 모든 사항을 다 파악해서 원래는 지자체장이 정확하게 재산 상태 파악하고 납세무자 파악해서 세금을 부과 고지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면 지자체장한테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 신고는 지금 협조를 위한 신고예요.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신고, 협조문 같은 거 신고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또 직권으로 지자청이 세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 이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가산세 제재는 없어요. 근데 누가 납세문자가 돼요? 공부상 소유자, 지가 납세문자가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 제재는 없고요. 자, 이런 얘기. 옛날 시험에 이런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적이 있는데, 등기부의 등기는 등기관이 하는 거지,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과세장에 등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물납을 보겠습니다. 세금 금전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납이요. 물납의 요건과 범위인데, 오늘은 자세한 신청 절차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고 심화과정에서 오늘은 물납 요건만 봅니다. 자, 지자체장은 재산세의 자, 밑줄입니다. 납부세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자, 물납은 재산세 납부할 때 얼마를 초과해야 돼? 1천만 원 초과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다음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을 해야 돼요. 물납은.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재산세는 어떤 거로 물납하느냐? 부동산인데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거로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재산세 낼 게 있으면 내야 되는 경우면 재산세는 자, 이 과세관할구역 내 강남구 관할구역 내 부동산을 물납해야지 서초구라든가 광명시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다. X입니다.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자,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관리처분상 부족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 불허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납하겠다고 해서 공무원이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돼 있고 3번 가압류돼 있습니다. 골치 아프겠죠? 물납 불허갑니다. 그래서 물납은 허가받을 수 있다. 다시 4가지 요건입니다. 상처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작년에도 물납 요건 알고 있는지 최근에도 물어봤고, 물납은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받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4가지 요건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신청 절차, 평가 이런 거는 심화 과정에서 배우고요. 오늘 물납 요건만 배우고 갑니다. 넘어갑니다. 분할 납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니까 쭉 넘어가서 어디냐면요.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분할 납부를 봅니다. 분할 납부 요건이요. 세금 일시불 납부 원칙인데 나눠낼 수도 있죠. 분할 납부. 양가로 1번, 지자체장은 여기 위줄이요. 재산세 납부세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자, 물납은 얼마 초과할 때? 1,000만 원 초과할 때. 근데 분할 납부는 얼마?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납부할세기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전부 아니고 납부할세기 일부를 밑줄 동그라미 2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분할 납부요. 만약에 재산세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그러면, 자,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9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달의 말일, 원로 하니까 그 달의 말일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재산세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역시 2개월이니까 언제까지요? 11월 30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납기한입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양가로 2번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한까지 이제 신청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나중에 이제 물납과 비교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 이건 넘어가고, 분할 납부세 기준을 보세요. 얼마를 어떻게 나눠낼 수 있느냐? 그 표를 보니까, 양가로 1번의 표를 보니까요. 납부할 세기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초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납부할 세기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250만 원 초과하면서 그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납부할 세기 500만 원 이하일 때는, 자,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이 말은 원래 납기내는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럼 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사례를 아예 외워두시면 되는데, 재산세 납부할 세기 만약에
400만 원이에요.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최소한 납기내 250만 원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러니까 얼마요?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일 때 300만 원 납기내 내놓고 분납기간 내 100만 원 내는 거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최소한 250만 원만 깔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300 납기내 내고 10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납부기간 내 200 내고 분납기간 내 200 내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최소한 얼마를 내놔야 돼? 250만 원 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냐? 150. 최소한 납기내 250 깔고 나머지입니다. 자, 그러면 또 5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표를 보니까 50% 이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납기내 절반은 깔고 나머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납부할세액이 재산세 700이다.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350만 원. 최대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500 초과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 초과하는 금액이니까 납기내 250 깔고 나머지 금액.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례를 딱 외워둡니다. 납세, 고지세, 고지 이런 것들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206페이지 봅니다. 우리 조세 총론에서 본 건데요. 재산세는 보통징수합니다. 자,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 지방세 납부기한 내 고지서 받고서 미납부했다. 가산금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일반 가산금 봅니다.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더라도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더라도 체납세액의 밑줄입니다. 100분의 3, 3% 깔고요. 그 다음에 다만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당연하지. 자기들끼리 조금 늦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군구가 이제 취득세나 등록물세 같은 거 세금 위임 징수예요. 그래서 도에 보내줘야 되는데 조금 누그러졌다고 그래가지고 가산금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중가산금입니다. 하여튼 하루만 딱 지나도 3% 일반 가산금 깔아놓고 계속 안 내고 버티면 중가산금이라는 게 적용되는데 체납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만 분의 75,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일반 가산금 3%에 더해서 징수합니다. 밑줄 짜기요. 자, 끝까지 안 내고 버티면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중가산금 양가로 입원이요. 밑줄입니다.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합니다. 1년 12달 하면 5년이죠. 네. 초과할 수 없고요. 양가로 3번 국가지자체에 체납된 조세 납세보기서별 세액이 이 밑줄에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체납한 지방세가 30만 원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 적용하지 않아요. 적어도 30만 원 넘어야죠. 네. 이상부터.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합니다. 밑줄자 포인트는 납세 고지서율이 아니라 세목별로요. 자,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나란히 병기되어 있을 때 30만 원 미만인지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재산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30만 원 미만인지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합니다. 자, 밑줄이고 그 다음에 실력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실력체크 문제는요. 실력체크 문제는 5번이 정답인데 이 5번 지문이 올해 삭제가 됐어요. 신탁재산 납세무자가 위탁자로 바뀌면서 이 207페이지 5번 지문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번 X 해버리고 해설도 X 해버립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이게 삭제가 됐다. 자, 그래서 이거는 삭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재산세를 다 받고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종합부동산세로 가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여기 210페이지 지방세 목적세는요. 우리가 이제 독립한 문제로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27회 때 나오고 작년 30일의 시험 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이 처음으로 딱 한 번 나왔어요. 또 이런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나중에 제가 살짝 알려드릴 거고 조세 총론에서 배우는 몇몇 특징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나중에 또 제가 조금 나중에 얘네들 세금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자세한 것은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228페이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제1편 조세 총론 다 받고 이제 제2편 지방세 다 받고 제3편 국세 종합부동산세부터 봅니다. 고개를 드십니다, 여러분들. 목운동부터 공들여서 합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참, 목운동부터.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늦은 시간까지 뭐, 하여튼 고생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힘내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강의 일정이 원래 오후만, 오전, 오후 연달아서 강의하는 날인데, 화요일 날. 근데 오전, 오후 연달아서 강의하는데, 근데 오전에 한 군데서 강의하고 차로 이동해가지고 오후에 김밥 먹고 오후에 강의를 하고 그런 날이에요, 화요일 날은. 근데 저녁 때 어디서 대학에서 무슨 강의 특강 좀 뭐 좀 해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저 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부탁 완곡하게 계속 부탁하는 바람에 그걸 해주기로 하는 바람에 어제 또 인천에서 또 강의 또 끝나고서 오후에 끝나고서 또 다시 서울 가가지고 차 막히는데 서울 가가지고 도시락 먹으면서 또 저녁 때 또 어제 또 10시 한 40분까지 또 강의를 하고 그랬더니 집에 왔더니 하여튼 뭐 아무 그냥 하늘이 빙빙 돌고 자 힘들더라고 하여튼 자 근데 물론 뭐 저희들이 뭐 하루 종일 강의해도 이골이 나가지고 뭐 강의는 합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면 강의는 하는데 끝나고 나면 진짜 아주 그냥 온 힘이 다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날이었고 하여튼 뭐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따가 또 오후에 또 서울 가서 또 저녁 때 또 수요일 날은 또 저녁 때 매주 수요일 날 또 촬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저녁 때 가서 촬영을 또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생이 이렇게 인생이 고단해요. 이렇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이게 고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 있죠. 공부해야 될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때가 있다, 공부해야 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마음 편하게 공부하던 시절에 공부를 했으면은 그래서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뤘으면은 지금 이렇게 고단하게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뭐 힘듭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들 때가 있고 또 힘들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 잘 우리가 이겨내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또 시절도 오고 그렇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자, 준비되셨으면 종합부동산세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세금이냐? 국세 중에서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인데 시험 문제는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종부세. 출제 문항수는 많지 않습니다. 공부할 양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아주 깊은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대개는 지문 5개가 있으면 다 못 보던 데서 이상한 데서 나온 게 아니라 깊은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대개는 지문 5개 중에서 4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없이 계속 반복해서 배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지문 한두 개가 가끔씩 낯선 게 저 구석에서 시행령 구석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부세는 출제 문항수도 작은데 거기 막 깊은 내용까지 막 일일이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버렸는데 그 부분에서 지문이 나와요. 그러더라도 문제를 잘 보시면 배운 곳에서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고 대개는 뭐 한두 문제 나올 때 작년에도 그렇고 종부세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 한두 문제 출제되는데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성격, 특징이요.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이요. 자, 예전에 종부세 과세 대상은 한 4년 정도 이 과세 대상에서 계속 4년 정도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최근만 하더라도 이 과세 대상 알고 있는지를 30회 시험 때 또 여기서 물어봤고요. 그래서 과세 대상은 중요합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납부하는 세금 아니죠? 네?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종부세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올해 개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몇 프로 세율이 정되는지
다른 세금도 역시 다 중요하니까 종부세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에서 올해 이제 또 납세무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에서 또 역시 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하고, 국세니까 원칙적으로 주소지로 가겠죠.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납세 고의서가 날라와요. 근데 납세무자 고의서 진짜 휘퉁해 버리고 신고 납부하겠다고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관련한 얘기들. 또 어떤 경우에 종부세는 비과세 되는지.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그대로 비과세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종부세 골고루 섞어서 종합문제로 출제합니다. 제가 특정 테마에 별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골고루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28페이지 종부세 총설입니다. 도입 목적은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에 도입됐습니다.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게 도입한 세금인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 보유 억제, 투기 억제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게 도입한 세금입니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끝에 보면 1차적으로 시군군에 관내에 합산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며 일정한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2차적으로 초과 준수를 규제하는 국세를 말한다는데, 자, 여기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이런 세금입니다. 자, 재산세와 종부세의 관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면 됐지 왜 또 종부세를 또 부과하느냐? 이거 이중과세 위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 부과할 때 갑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A라는 부동산과 B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광명시에 B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재산 보유세는 어떻게 부과되느냐? 그럼 먼저 강남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해요. 1차적으로. 광명시장이 B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각각 부과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별로 합쳐봐요. 그랬더니 개인별로 합쳐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합니다. 그러면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종부세 부과 기준에 지금 재산세도 부과되어 있잖아요. 이중과세가 되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액을 공제해요. 빼요. 그래가지고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도록 우리 현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뭐와 뭐로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요. 그래서 일정 가격까지는 저율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재산세로,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을 보니까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고 보통세, 사용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국가의 일반적인 경비 충당하는 보통세고 직접세고 보유세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응능과세, 조세부담 능력에 의해서 부과하고 인세니까 합산과세합니다.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가격을 개인을 중심으로 법인을 중심으로 전부 다 합산하는 인세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중과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상에 부과하는 정부 부과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납세 고의서가 발부되죠. 양가로 그게 원칙이고요. 양가로 3번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이 정되고요. 양가로 4번 종합부동산세는 역시 개인의 경우는 이렇게 주택과 토지를, 주택은 주택, 토지를 소유자로 합산과세합니다. 인세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물납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종부세도 재산세처럼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6월 1일이고 이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재산세랑 똑같습니다. 자, 특징 한번 이렇게 보셨으면 되고, 229페이지 세대의 범위, 세대에 관련한 이 얘기들은 나중에 좀 더 제가 심화과정 때 좀 설명드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넘어가고요. 230페이지 맨 아래 봅니다. 맨 아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있는데 재산세 과세 기준일로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로 똑같아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똑같습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똑같다. 작년에도 이거 7월 1일로 바꿔서 하고 그래요. 아니고 재산세나 종부세나 과세 기준일은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 납세지요. 자,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문자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경우에 여기 비춥니다.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아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을 안 배우신 분들은 우리가 소득세 총설에서 그걸 배운 다음에 보시면 좋은데, 좌우지간 시험은 거주자인 경우를 주로 물어봐요. 그래서 주소지 밑줄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요. 근데 부동산 소재지로 바꿔요. 하여튼 종부세는 국세다 보니까 집 가까운 데 분립을 하고 어딜 납세지로 한다? 주소지입니다. 개인인 거주자일 때. 넘어갑니다. 나머지 그냥 본점, 법인은 본점, 주사문, 소재지 이런 거 참고서 읽어보시고요. 232페이지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느냐. 자, 여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요. 자, 한번 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자,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 자, 먼저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주택과 토지가요. 그럴 때 이 주택이에요. 별장은 제외합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왜 제외하냐면 재산세에서 아까 별장은 세율이 어떤 세율 정도했어요? 4%. 1,000분의 44% 고율의 세율 정도했죠? 재산세에서 이미 고율로 과세했는데 또 종부세 대상이 되면 세율 체계가 재산세가 높게 되어 있는 고율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를 또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별장은 제외합니다. 근데 고급 주택은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였고, 아까 재산세에서 고급주택 4% 세율 정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별장과 달리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주택은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종부세 대상의 별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고급주택은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재산세처럼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다만 재산세에서 이 모든 토지 이용을 구분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했냐면 별도합산 대상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럴 때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잡종지나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종합합산 대상 토지, 이런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돼요. 근데 이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저율 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었냐? 재산세에서 007% 저율 대상 토지,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열기에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한 세금인데, 농지 요만큼만 농사 지으세요. 요만큼씩만 대규모로 짓지 말고 과다보유하지 말고 이러면 돼요? 아니, 농사는 요새 소규모로 지어가지고 농사 안 돼요. 대규모로 지어야지. 자, 저율로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저율 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지 목장이면은. 또 공장이요. 어느 대기업에서 몇 조 원 투자해가지고 대규모로 공장을 짓겠다는데 안 돼요. 공장은 요만큼씩만 지어요. 이러면 돼요? 자,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율 과세할 필요성 때문에 재산세 저율 과세하는 거니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율 분리 대상 토지,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4%, 사치성재산,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 고율로 이미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결론,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만 나오면 참 좋은데, 시험에서는 나중에 재산세 심화 과정에서 배우는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토지용 구분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이런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럼 종합합산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종합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토지용을 구분해 가지고 자, 종합별도에 해당되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상 토지는 아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딱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대상 아닌 거예요. 자, 건축물 있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자, 고급 오락장용이든 어떻든 간에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선박항공기 아닙니다. 재산세 대상이지만 얘네들 종부세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별장은 금방 말씀드렸죠? 종부세가 아니고,
또 분리대상 토지도 금방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과세대상 토지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종부세가 아닌 거에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국의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요. 근데 임대주택은 여러분들이 임대주택을 이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임대주택이요.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이제 임대주택 등록하더라도 이제 종부세 합산에 포함시킵니다. 종부세 대상이 돼요.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만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자, 임대주택은 원래 많이 공급되는 게 좋으니까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이제 교재에 나오는데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제외합니다. 과다보유국제, 투기국제가 맞지 않잖아요.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라든가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자 30회 시험 때는 등록 문화주택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라든가 자 종부세 부과하면 안 되겠죠. 또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주택이라든가 합산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종부세가 아닙니다. 자 이래서 종부세 대상인 것과 아닌 것을 반드시 이 내용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계속 교재를 보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과세대상 재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밑줄입니다. 주택과 토지. 토지 중에서는 종합합산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밑줄 쫙이요. 주택과 토지입니다. 2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이요. 양가로 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 중에서 밑줄입니다. 일반 건축물, 이게 공장용이든 상가용이든 고박장용이든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건축물,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선박 항공기, 종부상에서 제외한다. 밑줄 짝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이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즉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이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 밑줄 짝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별장은 거기 나오죠.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요. 그래서 거기 자 표를 보니까 핵심 플러스에서 주택 고급택 포함해서 고급택도 대상이 되는데 고급택은 대상이 되는데 별장은 아니고 분리대상 토지 저율이든 고율이든 다 아니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건축물이든 토지든 무조건 다 대상이 건축물을 빼고 상가 토지 같은 거 대상이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나대지 합종지 등등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용 구분을 해야지 알 수 있는 용어들이 나오니까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233페이지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선박 항공기 아니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 이걸 반드시 이렇게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력 체크 문제 한번 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과세상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이요. 아닙니다. 재산세에서 이미 4% 고율 과세했으니까 종부세에서 별장 어떻게 한다? 제외입니다. 고급택 포함 별장 제외. 2번은요. 나중에 토지용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는 이 농지는 이게 저율분리상 토지예요. 분리대상이니까 종부세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리대상 토지가 아니에요. 3번 상업용 건축물, 4번 공장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건축물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건 이제 엄청 자주 볼 거고 시험에서 이미 몇 번 나왔는데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봐요. 그래서 건축물은 나대지로 보니까 뭐예요? 나대지가 토지용이 뭐예요? 나대지 잡종지는 원래 종합합산.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니까 종부세상이 돼요. 나중에 이렇게 토지는 토지 유형을 구분해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우게 돼요. 비과세 감면이요. 한번 봅니다. 233페이지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 지방세 특례제한법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밑줄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과세면적 경감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 부과할 때 준용한다. 밑줄 짝이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르는 문제에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그러면 종부세도 당연히 뭐예요?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다. 당연하지.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재산세 비과세고 종부세도 당연히 비과세죠.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자, 자기가 자기한테 종부세 과다고욕죄 투격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세금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실력 체크 문제는 토지용 구분을 좀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지문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넘어갑니다. 235페이지 주택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납세 의무자. 과세 기준일 현재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과세 대상, 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주택이 뭔지 쭉 나오는데요. 일단은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그게 뭐냐면, 일단은 어떤 것들이냐면, 종부세 대상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나오는데, 양가로 1번에 합산 배제 임대주택 그래가지고, 무조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2018년도 9월 14일 이후 취득한 것은 종부세형이 되는 게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임대주택 제외하는 건데, 참고적으로 보시고, 임대주택, 예외가 있다. 포함시키는 게 있다. 그렇지만 원칙으로 이제 제외되는 것들도 있고. 양가로 2번 합산 배제 기타 주택 그래가지고요. 살짝 체크합니다. 종업원의 주거의 공학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가 집 지어놓고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그리고 여기에 등록 문화재 주택이 빠져 있는데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 제외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 또 나와 있는데 236페이지 핵심 포인트 있잖아요. 핵심 포인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합산 배제 주택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및 다가구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기타에서 이게 30회 시험 때 나오는데 등록 문화재 주택이요. 제가 등록 문화재 주택은 맨날 설명을 드렸는데, 자, 제외합니다. 등록 문화재 주택이요. 이 정도만 여러분이 살짝 체크해서 눈여겨봐 놓습니다. 제목만 하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 필요 없고. 그리고 실력 체크 문제는 풀 필요 없고요. 지금 넘어갑니다. 그리고 종부세에 관한 임대주택에 대한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요. 자, 종부세 한 문제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자세히 볼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45페이지. 245페이지 과세표준입니다. 여러분. 과세표준을 보시면, 납세 의무자에서 지금 뭐가 좀 빼먹은 게 있네요. 자, 잠깐만요. 중요한 거를 빼먹고 왔네요. 235페이지 다시 갑니다. 기본서 235페이지 종부세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보조단의 개정 내용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살짝 모르고 지나왔네요. 235페이지 그 보조단 오른쪽을 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타죠? 재산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이제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건데, 여길 종합부동산세로 고쳐놓는 게 오해가 더 없겠네요. 과세기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하여튼 개인과 법인의 경우가 올해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개정 내용인데 별 표시해 놓고요. 개인이 종부세 납세, 별 표시합니다. 개인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일 때는 정존하고 똑같아요. 공시가격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종부세 납세자가 돼요. 집 한 채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여러 채 합친 가격이 6억을 초과했던, 6억 초과하면 개인은 종부세 납세 의무자예요. 근데 공시가격으로요. 근데 법인은요, 주택분 종부세요.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적용한 빚줄 자격. 그래서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 의무자가 돼요.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다? 무조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올해 개정이었어요. 작년에는 개인 법인 구별이 없었고 그냥 법인도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보유할 때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됐어요. 주택분. 근데 올해부터는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납세 의무자가 되고 개인일 때만 공시가격 빼기 얼마? 6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별 표시해놓고 꼭 알아두시고요. 자, 235페이지.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넘어가서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과세표준 계산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쭉 읽어보면 결국은 요 핵심 포인트 있죠? 여기만 여러분이 별표시 해놓고 요거만 아시면 되는데요.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한번 봅니다. 과세표준 계산. 일반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6억을 빼냐고요?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잖아요. 개인의 경우 6억까지는 납세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건데, 그래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얘도 반드시 여기다가 공정시장가를 곱해요. 몇 프로? 95%예요. 종부세는 주택이든 토지든 재산세와 달리 무조건 95%예요. 그 다음에 법인 또 여기 또 밑줄입니다. 법인 및 법인을 보는 단체는 기본공제 6억 원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이게 또 2021년 올해 개정세법입니다. 법인은 6억 공제하는 거 없어요. 그냥 6억 공제 안 해주고 그냥 공시가 합한 금액에다가 바로 공정시장가를 곱해요. 여기 어떤 의미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이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6억을 또 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얼마를 공제해요? 9억 원 공제해요.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율을 95%를 곱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요게 기초공제 3억 원 공제해 주는 게 예전에는 이게 작년까지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기초공제 3억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도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면 그러면 이제 부부 중에서 이제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 지분율이 똑같으면 둘 중에 선택하는 사람, 정하는 사람으로 납세무자로 해가지고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자도 기초공제 3억 원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올해의 2021년 개정세법인데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가 어떤 건지 요 핵심 포인트만 별 표시해 놓고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사례를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종부세 과세표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있어요. 1세대원이 있어요. 설명의 편의상 다른 세대원은 없다고 할게요. 1세대원 있고요. 갑이 공시가격으로 만약에 10억인 주택을 보여요.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인 주택을 보여요. 그러면 이 집은 1세대 몇 주택이에요? 2주택입니다. 이랬을 때 종합부동산세는요, 여러분, 자, 이런 얘기가 빠져 있는데 종부세는 납세무자는 보세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우리 같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무자가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도 납세무자가 되는데, 그랬을 때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종부세는요, 이게 개인별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대별 합산했었어요. 1세대원이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산했어요. 세대별 합산과세 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합산해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자, 법인 및 단체는 상법상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있어도 모자법인 합산하지 않고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로, 단체별로, 법인별 합산합니다. 법인별 합산하고 개인은 개인별 합산입니다. 그래서 세대별 합산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이제 세대별 합산과 개인별 합산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만약에 과세표준하다가 조금 격규를 셌는데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을이 있고요, 그 배우자가 있고, 거주자, 우리나라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거주자가 있고, 이 배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1세대라고 합니다.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주택인데요. 그 거주자 갑이 공시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으로 자 5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고요. 6억으로 할까요? 6억이요. 을은 공시가격으로 주택 두 채인데 하나는 3억 원, 하나는 2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고요. 병명의로 공시가격 예를 들어서 4억 원인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예전에 세대별 합산했을 때는 이 1세대 갖고 있는 주택을 전부 다 합쳐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5억 이렇게. 그래서 종부세가 부과됐겠죠? 종부세 부과 기준은 6억 원을 지금 기준으로 하잖아요. 공시가격으로 6억. 6억까지는 납세무 없고 6억 초과할 때 종부세가 과세가 돼요. 자, 그러면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개인의 경우에. 자,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세대별 합산할 때 종부세가 부과됐던 이 집이 개인별 합산하니까, 자, 개인별 합산하니까 이제 6억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자,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갑. 을 개인별로 합산하니까 5억이죠? 납세의무자 아니고 병 6억 초과하니까 당연히 납세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네.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간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세대원 간에. 왜냐하면 개인별 합산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와서 보세요. 여기 배웠어요. 우리가 개인별 합산.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됩니까? 예? 주택분입니다. 주택. 자, 개인입니다. 을은 납세의무자가 돼요? 아닙니다. 개인별 합산이니까 을 개인별로 따지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죠. 주택분 아까 개인은 6억 초과하고 법인은 공시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을은 납세의무자 아니에요. 갑은 납세의무자가 되죠? 6억 초과했으니까. 그러면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 공제합니까? 6억 공제예요. 예? 6억까지는 납세는 없으니까 6억 공제하는 금액으로 다 그럼 틀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종부세도 공정시장가에 불곱하는데 올해 95%예요. 그래서 작년에 95%, 작년에 90%, 올해 95%, 내년에 100% 이렇게 공정시장가의 비율 높아집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4억에다가 4억에 95%니까 얼마예요? 4구 36에다가 4억 20 얼마입니까? 3억 얼마예요? 3억 8천이잖아요, 여러분들. 3억 8천만 원을 과세 표준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지나가는데 저한테 따라와가지고 교수님 아까 그 수업 시간에 있잖아요. 그 3억 얼마씩이나 세금을 내요? 깜짝 놀라는 분이 계시는데 3억 8천만 원은 과세 표준이에요. 여기다가 세율을 적용해요. 자, 그래서 올해 뭐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상승해가지고 광명도 그렇고 종부세 대상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인구 전체로 따지면 몇 프로 안 됩니다. 여전히 2, 3%, 3% 뭐 밖에 안 되고 2, 3% 안 되고 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종부세 엄청 내는 것 같지만 100만 원 미만 내는 사람들이 80%입니다. 8% 이상이에요. 대부분 하여튼 100만 원 미만입니다. 얼마 안 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내요, 세금. 근데 그 수강생 와가지고 3억 얼마씩이나 세금 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공시가격 10억짜리 갖고 있다가 1년에 3억 8천씩 세금을 내면 바로 몇 년 만에 거지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과세 표준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세율 적용하면 세금은 얼마 안 돼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을 갑과 자, 1세대원이 있는데 갑 한 사람만 주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이 없어요.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독 소유예요. 단독 명의,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러면 종부세 과세 표준 구할 때 보세요. 갑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10억에서 얼마를 공제하냐면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3억 기초공제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또 6억을 공제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를 공제해요? 9억 공제해요. 그러니까 9억, 공시가격으로 9억까지는 납세의무가 없어요. 단독세 1세 1주택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가 95% 곱해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1억에 95%니까 9,500만 원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단독세 1세 1주택일 때 이렇게 해주는 거고 부부 공동소유일 때는 보세요. 어떤 주택이 있는데 공시가격으로 12억이에요. 자, 갑과 을 부부 공동소유인데 부부 공동소유요. 자, 부부 공동소유인데 얘네들이 부부 공동소유인데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그리고 지분이 균등합니다. 지분은 균등해요. 자, 그랬을 때 지분 균등한다고 했을 때 자, 갑은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까? 네. 자, 보세요. 얼마씩 공유합니까? 6억씩 공유해요. 자, 그러면 지분이 균등하다고 했으니까 주택분 개인은 6억을 어떻게 해야 돼? 초과해야지. 그러니까 6억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도 을도 납세의무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부부 공동소유 1세 1주택은 원래 공시가격 12억까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자, 이렇게 부부 각각 6억씩 공제받을 때는 이럴 때는 이따 뒤에 나오는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아요. 자, 근데 만약에 부부 공동소유 1세 1주택인데 단독 소유 1세 1주택처럼 1세대 1주택자로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 기초공제, 자, 단독 소유 1세 1주택처럼 기초공제 3억 해가지고 실제로 9억 공제받고 그 다음에 또
연령별, 보기한별 세액공제라는 걸 받아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부 공동소유 올해 개정된 게, 막판에 작년에 개정된 게 뭐냐면, 부부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은요, 부부 공동소유, 자, 1세대 1주택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자, 보세요. 부부 각각, 자, 6억 원 공제 받고요. 6억 원을 공제 받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과세 되잖아요? 12억까지. 자, 공제 받는 대신, 연령별, 보유기간별 이 세액공제,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자, 세액공제, 연령별, 보유기간별, 고령자 공제라고도 하는데,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의 고령자 공제나 보유기간별 공제, 요 세액공제를 못 받거나, 아니면 부부 공동소유 1세주택은 이제 1세주택자로 신고를 해가지고 1세주택자 신고가 되면 기본적으로 기초공제 3억 원과 저 6억까지 합쳐서 기본공제 9억 원 공제를 받고요. 기본적으로 9억 공제 받고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는 거하고, 자, 이거는 이제 물론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1세주택자로 신고했을 때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제를 받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제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게 2021년 올해 개정세법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12억까지다. 12억까지 범위 내에서는 안 해도, 신고 안 해도, 이렇게 그냥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이가 만약에 연령별, 보기간별 세액공제를 만약에, 못 받게 되는, 그러니까 나이가 60세가 안 되거나 아니면 나이가 뭐 60세밖에 안 됐거나 60세에서 65세 범위거나 또 보유를 많이 못했거나 해서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많이 못 받는 경우에는 거의 못 받는다 그러면 9억밖에 공제를 못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1세주택자로 신고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6억씩 각자 공제받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얼마씩 과세가 안 되니까 12억까지예요. 근데 연식이 좀 되시거나, 연세가 좀 되시고, 그래서 연령별 공제라든가 보유기간이 좀 돼요. 그래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요? 기본공제 9억에다가 이런 세액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최대 이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선택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 이렇게 된 얘기고. 그 다음에 세율 및 세액 같은 것은, 세율은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246페이지요. 246페이지 보니까 246페이지 세율은 지금 외울 필요도 없어요. 납세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세율이 인상돼 가지고 0.6%부터 3%까지 이제 세율이 적용돼요. 6단계로 과표관 나눠서 추가 준수율이요. 양가로 2번 납세무자가 주택이 3채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 2개를 보유하거나 2채를, 이럴 때는 세율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1,000분의 12, 그러니까 1.2%부터 과세표준 94억 초과하면 6%까지 이렇게 6단계로 초과 준수율이 적용돼요. 어떤 분들은 종부세 말이야, 뭐 6%까지 세율이 적용되고 말이야. 막 엄청 막 세율 인상돼가지고 본인이 6% 적용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보세요. 과세표준, 공시가판금액에다가 그 공정시가를 95% 구한 그 과세표준이, 이것도 공시가격으로 한 가격이 해서 공시가판금액에서 공정시가를 95% 해서 구한 과세표준이 얼마를 초과해야 돼? 94억을 초과해야지 6% 세율 적용돼요. 이런 분들은 도대체, 저는 상상이 가는데요. 집을 얼마나, 시가로 따지면 몇백억 집을 갖고 있어야지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하여튼 이렇게 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서 조정상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만 한번 보시면 돼요. 양가로 3번을 보세요. 이게 올해 신설된 규정인데, 납세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세율이 딱 두 가지예요. 2주택 이하면 무조건 3%. 자,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지역 2주택일 때는 무조건 6%예요.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이. 자, 그래서 법인은 2주택 이하면 3%. 자, 만약에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 지역 2주택을 보유하면 법인은 무조건 몇 프로다? 6%가 적용돼요. 요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법인은 개인처럼 기초공제 3억 원을 안 해주니까, 법인은 만약에 어떤 주택이 법인 소유인데
법인 소유인데 법인이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한다. 이거 자 보세요. 법인이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한다. 그럼 법인은 보세요. 과세표준은 어떻게? 법인은 공시가 관계없이 납세문자가 되고 과세표 준구할 때 법인은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요. 자 기초공제 여기 뭐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6억 공제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 10억에다가 바로 그냥 공정시장가 95%. 그러니까 얼마요? 9억 5천이요. 이걸 과세표준이에요. 아까 개인은 6억을 공제하니까 다주택의 경우에도 6억을 공제하니까 과세표준이 3억 8천 나왔잖아요. 자, 단독세 1세대일 때는 공시가격 10억이어도 과세표준이 9,500만 원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법인의 경우는 9억 5천이에요. 과세표준이에요. 세금 많이 내겠죠, 여러분들? 네. 그것도 세율도 딱 두 가지예요. 자, 조정상 2주택 이하면 몇 프로요? 3%예요. 자, 세율 정되고 조정상 지역 내 2주택이거나 3주택 이상이면 여기서 6% 정되고요. 그러니까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면 법인이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이렇게 하면 무조건 실거주 뭐한 관계없잖아요. 법인은. 그러니까 무조건 세금을 중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과세 조정을 한번 보세요. 246페이지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서 해당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계세를 공제한다 밑줄 짜기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뭘 뺀다고 그랬어요? 아까 재산세 공제한다고 그랬죠? 그 얘기입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지금 여기 단독명의라고 돼 있잖아요. 단독명의라고 돼 있는데 이제 거기 247페이지 보조단에 나오는 것처럼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요. 한번 봅니다. 247페이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9억 원과 보유기한별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 허용. 즉 아까 이렇게 기본공제 9억 원과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자,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두 개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세대 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단독 명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 적용된다고요. 또는 뭐 부부 공동명의도 적용됩니다. 1세대 주택자 가로 안에 단독 명의만 돼 있는데 또는 뭐라고요? 부부 공동명의도 이렇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1세대 주택자로 신고하면. 그래서 연령별 세액공제 봅니다. 밑줄입니다. 과세기준 현재 만 몇 세요? 60세 이상인 1세대 주택자 밑줄이요.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자는 안 돼요. 토지분은 안 돼요. 이건 문제 잘 봐야 돼요. 숫자만 신경 말고. 토지분은 이런 세액공제 안 돼요. 1세대 2주택자도 안 돼요. 단독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주택자만 받을 수 있고 나이는 몇 세요? 60세 이상일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연령별 공제 그 표를 봅니다. 올해 인상이 됐어요. 작년에는 10, 20, 30이었다. 올해 20, 30, 40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30%, 그 다음에 70세 이상이면 40%로 이렇게 인상이 됐고요. 숫자는 아직 못 해도 괜찮아요. 보유기한별 공제입니다. 1세 주택자로서 밑줄입니다.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 공제 밑줄이요. 그래서 3년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1세 주택자로서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몇 년 보유해야 돼요? 보유기한별 공제는 5년 이상이요. 밑줄이고 표를 또 보시면 돼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산출세액에 20% 공제해주고요.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40% 공제해주고요. 15년 이상이면 50% 공제해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표 아래에 나뭇잎 표시가 있죠.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와 합하여 최대 80% 한도로 한다. 밑줄 짜기요. 자, 연령별 보유기한별 공제는 중복 공제가 허용되는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최대 몇 프로 한도 내세요? 80% 한도 내세요. 자, 보세요. 아까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면 연령별 공제는 최대 40%잖아요. 1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한별 공제 50%잖아요. 합치면 몇 프로요? 90%. 그런데 몇 프로 한도 내에서만 공제해준다? 80% 한도 내에서만 공제해줍니다. 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상식처럼. 자, 80% 한도 내에서 중복 공제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넘어가셔서 나와요. 248페이지에 보니까요. 248페이지 두 번째 줄 중간에 봅니다. 248페이지 맨 꼭대기 두 번째 줄 중간에 이 경우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한별 세액공제는 공제율 합계 80%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비줄 짜기요. 그래서
80% 범위에서 중복공제가 허용되고,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도 재산세처럼 보유세보다 보니까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되는데요. 요거 바로 그냥 표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 역시 표에다가 여러분이 표에다가 이 표만 체크해 놓고 표만 보시면 돼요. 자, 세부담 상한 표를 봅니다. 표를 보니까 개인일 때는, 자, 개인일 때 1주택일 때는 자 150%입니다. 근데 2주택이다. 개인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일 때는 300%, 3주택 이상일 때 300%. 이게 개정된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을 보유하면 이게 200%였다가 작년까지는 올해 300%로 개정됐습니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이거 2주택은 300%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밑줄 긋고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 없습니다. 법인은 그냥 만약에 부동산이 확 뛰었다 그러면 뭐 400%든 500%든 한도 없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는 거, 법인은. 자, 이렇게 해서 밑줄이고요. 법인은 세부담 상한 적용하지 않는다. 밑줄이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여러분요, 어디로 가시냐면 실력 체크 문제 한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3번 지문을 볼게요.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제가 그랬죠? 1세대 2주택자 안 돼요. 연령별 포기한별 세액 공제. 토지분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연령별 포기한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오늘 좀 늦고 있는데 진도가 좀 많이 늦었었어가지고 그동안. 하여튼 뭐 이 코로나 하면서 우리가 그냥 또 지난번에 비대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러면서 진도가 좀 어떻게 뭐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저 여러분 우리 대면 수업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여러분도 당황하실까봐 좀 이렇게 천천히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진도가 좀 늦습니다. 249페이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인데요. 요거는 뭐 우리가요.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첫 번째 줄 밑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국내에 소지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중에 따른 자, 밑줄이요. 종합의 동그라미 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별도의 동그라미 구분하여 과세한다 밑줄이요. 종부세 대상인 토지는 종합과 별도만 종부세량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주택 부속 토지와 분리 대상 토지는 토지분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이요. 자, 그래서 주택 부속 토지나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량이 아닙니다. 별도 종합만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했죠,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시면 250페이지 납세무자 보는데요. 주택분만 개정이 된 거예요. 주택분이 종부세가 개인은 6억 초과할 때 납세무자가 되고 공시가격액이,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납세무자가 되고, 근데 이거는 토지는 똑같아요, 작년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 납세무자입니다. 국내에 소지하는 대상 토지 공시가판금액이 5억 초과하는 자입니다. 밑줄이고요. 나대지 잡종지 같은 거라 단위가 좀 작아요. 얼마? 5억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 같은 거라 단위가 커요. 밑줄이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 지문에 최근에도 2번 나왔어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납세무자는 공시가판금액이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하는 자다. 주택부는 개인은 얼마? 6억 초과하는 자. 개인은. 법인은 공시가격 관계 없이 납세무자 되고, 요거 꼭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요. 계산하는 것도 보면 뭐 별거 없어요. 그 식만 바로 보시면 되는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있고 맨 위에 보니까 공시가판금액에서 얼마 공제해요? 5억 공제하고, 그 다음에 얘도 반드시 공정시장가를 곱하는데 몇 프로라고요? 95% 곱합니다. 5억을 왜 공제하냐면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5억까지는 납세무 없으니까.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내려오세요. 바로 바탕색 박스 표를 봅니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판금에서 얼마 공제해요? 80억 공제합니다.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80억까지 납세무 없으니까 80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요? 95% 곱한 금액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요거는 계산, 결론만 알면 돼요. 계산식만. 그 다음에 세율 같은 것은 토지에 대한 것은 자세한 거 알 필요 없어요. 넘어갑니다.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 정도 된다고 아시면 되는데 넘어가고 이중과세 공제한다는 얘기 나오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세부담상한 같은 것도 이거 150 토지는 무조건 150%인데 뭐 그런 거예요. 아까 주택만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254페이지 부가와 징수로 갑니다, 여러분.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여러분들. 좀 얼마 안 남았어요. 종부세를 다 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얼마 안 남았어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한 장만 넘기니까, 자, 257페이지까지 하면 다 끝나겠네요. 다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아, 힘내세요. 자, 그러면 조금만 집중하게. 목 운동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내서. 오늘 종부세까지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어깨도 돌리시고. 아이고, 좀만 힘내시고,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신데. 자, 그래야지 이제 뭔가, 진도가 조금 이제 다음에 좀 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254페이지 보니까 부가징수요. 과세 기준이 나오는데, 종부세 납세무 성립 시기인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합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과세 기준일 6월 1일로 똑같고, 종부세도 항상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입니다. 종부세는 원칙 정부부가가세입니다. 관할 세무상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의서 발부되는데 납기를 보겠습니다. 관할 세무상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한 까지 부가징수하는데 밑줄입니다.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종부세는 납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토지불이든 주택불이든 무조건 언제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 선반 공기 7월 16일, 31일, 토지는 9월 16일, 9월 30일, 주택 절반은 7월 달, 나머지 절반 9월 달 이랬잖아요.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납기가 달라졌는데 종부세는 대상 종류 관계없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시험에서 어떻게 바꾸느냐?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부가징수한다. O, X예요. X입니다.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는 토지분도 무조건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양가로 2번 납세 고의서 발부요.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 고의서에 주택과 토지를 분할 과평가 세액을 기재해요. 밑줄이요.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자, 28회 때 정답지문으로 나왔어요. 옳은 거 골라라 문제에서. 29회 때 장식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재산세랑 똑같아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고지서 발부할 때는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처음에 다 나왔던 것들이고. 예외 신고납부를 봅니다. 양가로 1번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평가 세액을 밑줄입니다. 당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역시 세무서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 이 경우 관할 세무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을 본다 밑줄이요. 거기서 날라온 거 휴통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관할 세무자의 결정은 없었던 것을 봅니다.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납부는 읽어보시고 가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입니다. 납세무자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무신고 납부 가산세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종부세 가산세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만 이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납부불성가세 적용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용어가 불완전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종부세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를 여기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봅니다. 종부세 부가징수 또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얘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거의 뭐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의서를 발부합니다. 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기로 해서요. 근데 자, 고지서가 발부되는데 납부기한 내, 고지서 받고서 납부기한 내 세금을 미납부한다. 자,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자,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종부세 우리 배웠어요. 조세 총론에서.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가산금인데 지방세는 재산세는 고의서 받고서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면 가산금이죠. 예? 근데 국세는 가산금과 작년부터 가산금과 납부불성가산세를 통합했어요. 그래서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근데 고지서 받고서 12월 15일 하루 딱 지났다? 그러면 3% 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5%, 10만 분의 25로 납부정화산세 적용됩니다. 이게 합한계 납부정화산세예요. 이 3%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만 국세에서 3% 납부정화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예외적으로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납세무자가 고지서 날라온 거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고납부 선택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합니다. 자, 그러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이걸 보면요. 자,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왜냐하면 신고납부 선택했을 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교재 나온 것 중에 이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게 원칙이에요. 에이, 진짜. 납세무자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신고납부를 선택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신고납부 선택한다는 것은 신고기한 아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해야지만 신고납부가 선택되는 거니까. 자, 근데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어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됩니다. 근데 29회 시험 때 시험에 나온 게 29회 때 나온 게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고납부 선택할 때는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 적용 안 되는 거지. 적게 신고한 것은.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아니라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5%가 적용됩니다. 자, 이때는 3%는 왜 안 적용되냐고요? 이 3%는 납세 고지서가 발부될 때만 3%예요. 종전에 가산금 규정이 온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적용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 자, 우리가 납부지연 가산세, 또, 이런 것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255페이지 내용은 제가 정리해 드리는 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봅니다. 256페이지로 갑니다. 결정과 경종 이런 건 읽어보는 거예요. 그냥, 자,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우린 결정한다고 하고 납세무자 잘못 신고한 거 고치는 게 경정이고 이런 거 읽어보는 거고요. 어디로 가냐면 257페이지로 갑니다. 부가세요.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종부세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20%가 부과돼요. 자,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워요? 종농이. 예. 자,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종농이 농어촌 특별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종농이니까 종부세에게 20%로 부과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어떻게 외운다? 종농이 이렇게 부가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또 봅니다. 분할납부입니다.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자, 재산세는 종부세는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종부세는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됩니다. 종부세 분할납부 요건을 볼게요.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는 납부할 세액 밑줄입니다.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밑줄이요. 재산세도 250만 원 초과했죠? 종부세도 분할납부 기준금액 똑같아요.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그 세 개의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전부 아니고 일부를. 납부기 한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이요. 아까 재산세는 분납기한이 납부기한 지나서 몇 개월? 2개월. 종부세는 몇 개월? 6개월이에요. 근데 종부세 분납기한은요.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종부세는 분납기한이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보세요. 종부세는 납기가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였어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였어요. 그러면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이니까 종부세는 다음 연도 6월 15일을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요. 종부세 분납기한은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다음 연도 6월 15일이 분납기한입니다. 이렇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거기 표를 보세요. 250만 원 초과하면서 500만 원 이하일 때 종부세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이래요. 이 말은 역시 납기인의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맨날 요 규정이 종부세가 분할 납부 개정이 되고 제가 30회 시험 전에 맨날 예를 든 게 있어요. 종부세 납부할 세액 400만 원으로 예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실전에서도 400만 원으로 예가 나왔어요. 자,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한 대로 사람의 심리가 비슷하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기가 400만 원이 제일 적절해 가지고 400만 원 예를 들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개정이 되고서. 자, 보세요. 납부할 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냐?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최소 납기인에 25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이에요. 400에서 250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예요? 150만 원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500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최대 150만 원 분할 납부 가능하다. 300만 원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최대 300일 때는 50만 원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요.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500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절반까지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부할 세액이 700만 원이다.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300만 원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300만 원, 350만 원, 절반까지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정도 아시면 돼요. 종부세 분납은 안 되는데 분할 납부는 되는데 납부할 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몇 개월 내? 6개월 내 분할 납부 가능하다. 분할 납부 처리 기준은 재산세랑 똑같이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 이하일 때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 차감한 뺀 금액이니까 원래 납기인의 최소한 250 깔고 나머지 금액이다. 400일 때 최대 분납 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 사례를 외워둡니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 나중에 이제 요거 그 문제들 중에 일부 이제 저기 한 것은 우리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문제 259페이지 3번 문제 작년 31회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안 배운 내용이 일부 있는데 제가 그것도 알려드리면서 3번 문제 봅니다. 259페이지 오늘 마지막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언제로 한다? 6월 1일로 합니다. 2번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가 비고자인 개인으로서 국내 사업장이 없고 국내 원천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수용한 경우에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하는데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나중에 이제 납세지에서 조금 심화 과정에서 배울 건데 거주자일 때는 주소지예요. 근데 비고자인데 국내 사업장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좀 소득세 배워야 되는데 비고자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하는 장소인데 이것도 없으면 이제 주택 소재지로 가는 예외도 있긴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음에 우리가 배웁니다. 3번 과세기준일 연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이 얼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얼마? 5억 초과하는 자가 납부할 의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질문 볼게요.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 징수하고자한테는 납세고유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그러니까 세금을 기재해서 납부기한이 며칠 전까지 고유세 발급해야 돼? 5일 전까지요. 4번 질문은요. 보유세보다는 4번 질문은 요거는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공제할 때요. 나오는 얘기인데 오늘 안 보고 왔어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재산세를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에 세액을 공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험에 몇 년 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후에 그 세액을 공제해요.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된 재산세 공제할 때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 시험에 나왔어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만 감 잡고 가시면 돼요. 물론 앞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또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또 풀 수 있으니까 그거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종부세 받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기타 소득세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소득세법에 열거된 우리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양도세 공부하기 위해서 소득세 총설적인 개념을 아까 배워야지 거주자, 비거주자, 납세지 뭐 이런 걸 배워야지 이제 아까 종부세에 관한 문제도 풀 수 있는 지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시간에 살짝 배우고 양도소득세로 갑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저를 봅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장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하니까 꼭 반드시 본방사수하시고 씩씩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